네, 반갑습니다. 박정택입니다. 자, 첫 화면이 좀 썩 유쾌하진 않다, 그죠? 예, 온 지구가 코로나로 2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힘내시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하여튼 이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되돌아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제가 봤을 때 아주 의미가 많은 거라고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뭘로 보이시나요? 저는 입, 입을 닥치고 있어라. 뭐 이런 뜻 같아요. 바꿔 말하면 그동안에 인류, 너희들이 너무 말이 많았다. 무슨 말? 쓸데없는 말. 정말로 영양가 있는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아니고 어쩌면 남을 험담하고 남을 탓하고 또 쓸데없는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너무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요 한 2년 넘는 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듣게 되겠죠. 만약에 자연에 어떤 뜻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런 계기를 좀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물질이지만 인간이 이렇게 창출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라 했죠.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 그죠?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남에게 도움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 인류의 모든 선조들이 만들어준 최고의 희생물이라 했죠. 희생물의 그 에너지라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과학기술을 비롯한 인문학을 비롯한 모든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지식 에너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 짓는 것 같다, 그죠? 예. 그 지식 공부를 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가치 있는 일. 그런데 그럼 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돈, 경제, 돈.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에너지입니다. 근데 무슨 에너지입니까? 희생 에너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뭐 삼성, 뭐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다. 그럼 이건희 회장에게 그 어마어마한 뭐 자산이 얼마인지 뭐 수조인지 수십조인지 돈을 가지게 된 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그 노동으로 창출한 어떤 그 가치를, 그게 희생이죠. 피와 땀이죠. 그 가치를 그분한테 몰아준 거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내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이래요. 우리 돈.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보면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엄마. 내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빠.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돈. 무슨 말이에요? 돈은 다른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든 희생의 에너지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처럼 값어치 있게 써야 된다. 제대로. 근데 일단은 뭐 내가 돈이 있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내가 배고파가지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데 무슨 남을 위합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어떤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가 돼야 내가 남을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유가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돈이 생겼다고 볼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근데 막상 그때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또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정말 남한테 잘 쓰는가를 모르는 거죠. 나만 위해서, 내만 위해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막상 그때 되면. 그러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죽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걸 벗어나는 정도의 돈을 버는 것을 열심히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중에도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남을 위해서 제대로 쓸 줄 아는 그런 공부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그런데도 조금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짭전에 그래서 지식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올렸죠. 7월 26일 월요일 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정작 자본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나? 그 이유도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시면 짧고 심플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이끌어 가려면 할 수 없이 돈 공부를 시키면 안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이유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지식이 무엇이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공부하는 중에 특히 돈이라고 하는 공부를 또 왜 해야 되고, 그 이유를 들어보시고 동의를 하신다면 오늘부터 또 이어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지금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몇 개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있나요? 직장 생활 하는 게 대표적인 거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거기서 말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내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했죠.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직장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영업, 그리고 조금 작은 규모의 사업,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사업, 준재벌이나 정말 재벌들, 그 정도의 사업, 그런 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자본가입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렌 버핏이 말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자본가죠.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20년 전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에서 밝혀놨죠.
저도 20년 전에 그 책 나오는 그때 바로 읽어봤어요. 예. 머리로 이해는 조금 갔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가 않았죠. 그래서 실천을 못 했습니다. 만약 20년 전에 제가 그거를 가슴 깊이 받고 그때부터 그 책의 내용들을 뭔가 준비를 했다면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 제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산이 있고 문구를 하나 적어놨죠. 비 올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자, 일기예보에서 오늘 일기예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비 올 확률이 10% 20%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출근할 때 10명 중에 한두 명만 우산을 챙겨 나갈 거예요. 확률상 보면. 마찬가지로 내일 비 올 확률이 50%입니다. 라고 하면 역시 절반 정도는 준비할 겁니다. 내일 비 올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산을 준비해 가겠죠. 만약에 100%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예, 이렇게 첫 번째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분들은 한계가 있죠. 뭐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언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고. 예, 이것도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돈을 받는데 그만두고 계속하고 하는 것도 내 자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남한테 의지하고 사는 거죠. 입사해서 대리, 과장, 부장, 또 정말 능력 있고 운이 좋고 뭐 이래 돼가지고 이사까지 가도 얼마 못 가죠. 내가 만약에 어떤 직장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나의 미래는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상사를 보시면 되죠. 내가 대리를 하면 과장님, 과장이 됐을 때는 부장님, 부장이 됐을 때는 이사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앞날이 보이죠? 자, 두 번째는 자영업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고 나서 가뜩이나 코로나 전에도 뭐 100명이 창업을 하면 90%가 3년 안에 다 그만둡니다. 돈 벌고 진짜 성공했다 하는 건 3%도 안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힘들게 상황이 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뭡니까? 뭐 직장 생활도 앞날이 보이고 자영업도 긴 시간 동안 확률을 통계를 내보니까 앞날이 보이고 비올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은퇴할 때쯤 나에게 비올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완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과제하더라 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비즈월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남들이 뭐 다단계라 하든 뭐라 하든 어쨌든 네트워크 사업이든 다단계 사업이든 비즈월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기, 목적,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로 출발하고 어디에 도착하는지도 모르는 기차에 타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배를 탔는데, 유람선을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배랍니다. 근데 대마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망망대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배래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배를 갖고 있다 해도, 그 배에 누구 좀 친구 보고 타라. 내 가족 보고, 가까운 사람들 보고, 배에 타라면 타시겠어요? 태우겠습니까? 그분들도 안 타겠죠. 똑같습니다. 디지월드 네트워크 사업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왜 하는지 그 이유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말입니다. 왼쪽 편에 왼쪽 위에 이 대가 있죠. 저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봉급생활자 그 밑에 S라고 하는 게 자영업자 또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예, 그런 분들이. 오른쪽 위에 B라고 하는 게 빅 비즈니스 오너들, CEO, 이건 큰 회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I가 자본가들,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보고 결국 어디로 가라냐고 하면 I로 가랍니다. I. 자본가로. 투자자로 변신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라. 그래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또는 다른 사람의 노력이 나에게 돈이 만들어주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인쇄 수입을 말합니다. 자산 수입도 있고 인쇄 수입도 있고 같은 말, 다른 형태지만 어쨌든 그런 하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하루빨리 최대한 빨리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 돈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해놨죠. 그게 보면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하고 있다 또는 봉급 생활자를 하고 있다면 그 초기에는 있죠. 최대한 금욕적인 생활을 해라고 합니다. 금욕적인 생활. 절약하는 생활. 왜냐하면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무슨 종잣돈? 투자하는 돈. 네, 자산을 모으는 돈.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20대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버는 돈의 60%, 70%는 모아라. 언제까지? 1억이면 내가 목표하는 게 1억이면 종잣돈 1억이면 1억을 모을 때까지는 내가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모아라. 아니면 모으는 그 돈을 계속해서 자산을 불리는데 투자를 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종잣돈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50대 50 하든지 40대 60 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예 지출을 조금씩 늘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 저금해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 때 이야기지. 지금은 은행에 저금하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엔 달라요. 옛날에는요. 옛날도 뭡니까? 뭐 10년 전에 예, 그때 그 우스운 이야기가 있던데 뭐 은행 금리가 9%다. 그러니까 사상 최악의 최저금리라고 난리가 났은 적이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은행 금리 9%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무조건 은행에 맡겨놓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제로 금리 아닙니까? 잘못하면 마이너스 금리가 올 수도 있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내가 1억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그 보관하는 보관료를 내가 줘야 돼요. 돈은 갈수록 지폐, 화폐, 종이돈은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게 인플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I라고 하는 저 지점으로 빨리 가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E와 S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노동소득이라고. 노동소득. 노동소득.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노동소득. 내가 일을 해야만 소득이 생깁니다. 그나마 오른쪽에는 권리소득. 그 중에서도 위에 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당신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 맞죠? 예, 큰 회사의 오너들은 그 지위에 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월급을 주는 거죠. 내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사는 겁니다. 봉급 생활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죠. 예.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투자자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요즘 갈수록 더 힘들겠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소시민들 저 투자자 입장으로 가기가 쉽습니까? 갈수록 어렵습니다. 옛날하고 또 달라요. 여기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로버트 기요사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자산가의 위치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매력적이고 정말로 멋진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렌 버핏, 예? 또 빌 게이츠,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 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죠? 그런 자료는 다 보셨죠? 그만큼 멋진 사업이에요. 근데 왜, 미국도 뭐, 단계 아직도 피라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국도 완전히 이렇게 인식이 옛날보단 좋아졌지만, 당당하게 내 자식이 우리 아빠 네트워크 사업하고 있어? 하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은 아직 아니죠. 그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렇게 그 수많은 유명인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그렇게 좋게 말을 하고, 나도 내가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네트워크 사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왜 인식이 아직까지 크게 들이바뀌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오늘 다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지우고요. 이거 제가 지금 화이트보드판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색한데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같은 말입니다.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위의 그림은 물동이를 계속해서 길어 나르죠.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네, 제일 첫 사분면에 있는 봉급생활자. 그냥 내 빚을 갚는 데 급급합니다. 내 성장은 하지 못한다. No growth 돼가 있죠. 그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중간의 그림은 어때요? 그나마 자영업이나 사업하는 분들이죠. 큰 사업 말고 그 밑에 정도 단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전문 직종인들 뭔가 성장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른쪽 그림에 보니까 손이 떡 나와가 있고 텍스, 세금이 있네. 그죠? 계속 일해야 된다. 계속. 일반 봉급 생활자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겠지만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돈을, 상당한 부분의 돈을 세금으로 매수해서 뺏기고 있다. 뺏기고 있다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벌었으면 국가에 당연히 뭐 이렇게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뺏기는 거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탈세해라 이 말은 아니고요.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말씀드린 인세 수익 또는 자산 수익.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뭔가 현금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죠. 저런 구조를 만드는 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소시민들에게는 네트워크 사업이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왜 네트워크 사업이 그럼 뭘까? 뭘까요?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네트워크는 아, 유통사업입니다. 그렇죠? 유통은 뭡니까? 유통은 생산자가 있고 이 소비자가 있죠. 여기서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유통입니다. 그렇지? 자, 이 유통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많은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어, 공판이 있고, 네, 도매점이 있고, 대리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매점들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있다. 가격 한번 볼까요? 1,000원짜리가 있다면 소비자가 1,000원, 생산 원가는 생산 원가라고 하는 거는 만든 공장이 있다면 만약 공장에 이윤을 다 포함한 겁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0원 정도 잡아볼까요? 네. 200원짜리를 생산해서 소비자는 1,000원에 삽니다. 이 불합리적이네. 그게 아니죠.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죠. 통판에서 300원에 가져와서 400원, 100원, 7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에 전달됩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정말 나쁜 놈들이네 하고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예.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았죠. 지금도 그게 나쁘다라고 말을 안 하죠. 자,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요새 물류비, 택배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한 물류비, 또 뭐가 있어요? 광고비, 그렇죠. 뭐 유재석 이런 유명인들이 라면 오늘 보니까 뭐 비빔라면 선전하던데 엄청난 돈을 주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이게 1,000원이라고 하는데 되는 거죠.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좀 웃긴 게 있는데 보시면 공장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있어요.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걸 팔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제품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네. 그렇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어떤 유통의 단계를 보니까 총판, 대리점, 도매점 이런 게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총판을 모집합니다. 부산, 서울, 그죠? 서울, 대전, 경주, 뭐 인천 이런 식으로 전국에 도시마다 총판을 모집합니다. 자, 여기 부산에 총판이 있다. 그럼 부산 총판을 딴 사람은 또 시작이 팔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각 구마다 이렇게 뭘 모집합니까? 대리점들을 모집할 겁니다. 그럼 구 한 구마다 맡은 이 대리점들은 또 뭘 모집하나요? 하부에 또 판매점을 모집하겠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겁니다. 이거 그림을 좀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예. 예? 뭐가 이상한데? 그림이 이상한데? 예, 뭐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이 남들이 다단계라고 하는 사실화는 그건데, 알고 보니까 이 구조도 똑같은 구조네. 예,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피라미드 맞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 구조는 다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섣부르게 구조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 또 안 짜지는 것도 있네. 일단 지우고요. 얘들은 왜 안 돼?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쨌든 홍대선 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제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95년도였나? 예. 복학한다고 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때 아메를 알았습니다. 제 가족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갔더니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게 네트워크 개념이 너무 좋게 와닿았어요. 그, 좋은 물건을 내가 접해갖고 먼저 체험해본다? 그리고 좋으면, 정말로 좋으면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린다? 일단 그게 나쁜 일은 아니네. 근데 그 사람들도 써보니까 물건이 좋다?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인맥으로 해가 또 그렇게, 좋은 물건이 있더라고 알리네? 구전 광고죠, 구전 광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같이 하는 소비자 집단이 자꾸 만들어지네, 나로부터.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시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니까 와 엄청난 보상이 따르네. 이렇게 와닿은 거죠. 그게 또 사실은 네트워크의 본질 맞습니다. 뭐가 나쁘나 그죠? 누가 피해 볼 일도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나와 같이 하시는 파트너가 많이 생기고 소비자가 많이 생기면 내가 제대로 그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뭔가 어,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 조직을 크게 이끌어가고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공짜로 가르쳐 주네, 누가요? 스폰서들이. 능력 있는 스폰서들이. 그리고 회사와 같이 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교수님도 초빙하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분도 초빙하고 또 우리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어떤 많은 성공자들 중에 또 어떤 분이 와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노하우와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같이 공유하고 또 힘이 좀 빠져가 있으면 나에게 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멋진 구조가 다 있어 그죠? 예. 나쁘게 다가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90년 말쯤에 97년인가 98년인가 어떤 그 리더분 한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월마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라고 살다가 처음 들어본 거죠. 90년도인가 6년도 같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저 한적한 곳에 엄청나게 큰 건물 뭐 큰 거 지어가지고 거기에 막 제품들을 물건들을 엄청나게 쌓아놓는데요. 박스 단위로. 그리고 가격을 굉장히 싸게 판대요. 30%뭐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보다. 그렇게 하면 그 가족들이 뭐 주말이나 해가지고 차를 가져와서 제법 멀리 간답니다. 뭐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로 쭉 긴 시간 운전해가 와가지고 그 차에 한가득 실어가지고 간대요. 일주일치 식량을. 예.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유통의 흐름이래요. 그걸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쯤 넘어가지고. 웃음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는 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미국이니까 그런 거지. 땅덩어리도 크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한국은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집 앞에 바로 나가면 전빵 맞습니까? 예? 뭐저 쫓겨난 슈퍼, 어?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데 뭘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필요 없는 제품을 한 개 한가득 싣고 그래 오느냐. 그리고 앞에 그 슈퍼 하시는 그 분이 바로 또 우리 동네 아시는 아줌마고 아저씨인데 그 안면 받쳐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안 지나가지고 까루프라고 하는 게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또 보니까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한순간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품 많이 필요하면 앞에 슈퍼에 가시나요? 동네 전빵도 없어진 지 오래됐죠. 따라갑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이런 과정도 있고 또 이게 진화가 된다는 거죠. 진화가 되더라. 이 모든 걸 다 묶은 대형 할인 매장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유통의 대부분이 이 친구들, 이런 시스템이 다 빨아먹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저게 다른 기존에 있었던 그 유통 과정이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터넷,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2000년이 넘어가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기술을 일반 사람들이 널리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겼나요? 11번가, 뭐, 쿠팡, 뭐, 그죠? 지마켓, 뭐 이런 거 뭡니까? 온라인 매장이 생긴다. 오픈마켓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시장이 또 전체 시장을 또 나눠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또 대형 할인점들이 또 하기 시작하고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또 뭐 있나요? 요즘 동네마다 옛날에 슈퍼 전빵 대신에 뭐가 있어요? 편의점. 수많은 편의점들이 전국에 깔려가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유통 과정이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나눠 먹고 있는 거죠. 이게 유통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다단계 LM 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이건 너는 뭐냐 그럼 너는 도대체 뭐냐? 뭐냐? 자, 생산자가 똑같습니다. 아까 위에 보여드린 그 생산자가 쭉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중간에 어떤 유통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위에 기존에 있었던 그저 위에 있는 거하고는 또 뭐가 다르냐? 다르다. 200원짜리를 1000원에 살 때 똑같은 가격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비누라고 봅시다. 비누. 비누가 있다. 비누 하나가 있다. 그럼 이 비누를 이렇게 할 때 200원, 원가 200원을 1000원에 소비자가 샀는데 편의점에서 살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할인 매장 가서 막 많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특별한 제품을 이런 총판, 도매, 대리, 소매점 단계를 거쳐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어쨌든 1,000원에 삽니다. 자,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은 똑같은 비누를 네트워크에 만약에 팔게 된다면 모든 네트워크 사업은 회원제 사업이죠. 회원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 가격으로 그대로 사면 됩니다. 근데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하니까 30% 30% 할인해서 제품을 살 수 있답니다. 일단은 사업이고 뭐고 다 떠나서 30% 할인된 가격에 이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1,000원짜리니까 700원에 살 수 있네. 1,000원에 샀던 다른 기존의 편의점이든 대형 할인 매장이든 온라인이든 1,000원에 샀던 비누를 내가 회원만 등록해도 30% 할인해서 살 수가 있네. 해볼 거 없죠? 네, 좋습니다. 회원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갭이 생기네요. 여기 500원 정도 갭이 생기네. 무슨 갭입니까, 이게? 이 500원은 무슨 돈인가요? 예, 무슨 돈인가요? 기존에, 기존에, 나쁘다고 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편의점 주인이 가져가셨던, 그리고 알바한테 월급 주고 했던 그런 돈, 물류비로 많이 들어가고, 회사를 운영할 때 들어갔던 온라인, 그죠? 예. 그리고 대형 할인 매장 운영하는 데 들어갔던 돈, 역시 물류비, 직원들 월급, 이런 돈, 또 총판, 도매, 대리점으로 이렇게 가면서도 역시 들어갔던 돈, 이런 돈들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유통마진이다 합니다. 기존의 유통 구조에서 누군가가 가져갔던, 누군가에게 줬던 그 돈이에요. 이 돈이 중간에 붕 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사업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직거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돈 중에 유통마진 500원 정도, 400원, 500원 정도의 돈이 남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회사가 다 먹나? 이 회사가? 그럼 단순히 좀 30% 할인해주는 그 혜택밖에 없는 거네, 그죠? 네트워크 사업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그거를 한 200원 할까요? 한 100원, 200원?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수익을 취하고, 나머지 한 350원 정도 남는 돈을 나눠주자.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이 비누를 많이 알린 회원들한테 나누어주자. 그게 네트워크 사업 본질입니다. 누군가의 돈을 뺏어와서 피라미드 자문하고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사람의 뭔가 이득을 뺏어와가 위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피라미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금융다단계라든지, 또 요새 많이 하는 코인 가지고 장난치는 이상한 다단계들 있죠. 그런 거는 맞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 뒤에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돈 가지고 공가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간 터지는 거죠. 근데 정통 합법적인 네트워크 사업은 그게 아니고, 남아있던 누군가에게, 기존에 있었던 유통 구조에서는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가져갔던 유통 마진, 이 돈을 회사가 일부 가져가고,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회사가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이득을 보려면 매출이 많아지면 자기들도 돈 벌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회사도. 그죠? 근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부정 광고로 했다는 겁니다. 부정 광고. 회원들 당신이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험을 해보고 또 자기가 아는 인맥을 소개를 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구전 광고. 이 구전 광고가 정말 무서운 광고. 진짜 오리지널 광고는 구전 광고라는 거죠. 내가 어떤 회사 내가 좀 유명인입니다. 유명인. 그래가지고 그 1억, 2억, 10억 받고 이렇게 막 텔레비 선전하고 뭐 선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체험해보고 좋아서 하는 광고. 이게 구전 광고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얼마큼 했느냐 따라 가지고 이 350원 남는 돈에서 나눠 가지는 거죠. 전부 다 나눠 가지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아웃라인입니다. 나쁜 거 있습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거 있습니까? 없죠? 예.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이 뭐하노? 내 네트워크 사업한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이 다단계 하지?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검증을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이 다단계 하나, 이거 어찌 알았노? 야, 니는 역시 대단한 놈이다. 어떻게 네트워크 사업을 알고 있냐?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이고, 내 주위에 누구 보니까 피해를 받고 돈도 되니 안 되니, 그건 나중에 또 풀어주면 되는 문제고, 일단 첫 번째 반응은 그렇게 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실 줄 아시려면 네트워크 사업이 뭔지 본질적인 것부터를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시니까 오늘 이 강의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네트워크 제대로 된 거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월드 코리아는 과연 좋은 회사인가? 그리고 이 수당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다른 회사와 비교해 봤을 때 괜찮은가? 검증하셔야죠. 그죠? 그걸 또 같이 공부해 가면서 다른 회사보다 정말 괜찮은지, 남한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또 내가 돈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검증을 해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날도 더운 여름날, 또 코로나로 답답한 이 시기에 같이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